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국가 주도의 지원과 그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후보들 간에 역시 차별성이나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성환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대선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후보들 모두 공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모두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특히 시대적으로 우리 근거 기반의 정책을 다루어야 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더해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담부서와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기후에너지부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분야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또 2030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현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R&D 연구과제 선정 방식을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서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이 과학기술 연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국가 장기 연구사업제도 신설을 통해 정권에 따라 중장기 연구가 폐지, 변경되는 일을 막도록 한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또 데이터에 기반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 수소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녹색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외부 과제를 따서 연구 예산을 확보하는 PBS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이미 기반이 갖춰진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의 과학기술의 방향을 녹색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이나 연구환경 개선 등 대체로 과학계의 욕을 비교적 잘 반영한 공약들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 계획 없이 큰 그림 수준의 공약에 그쳐 실현 가능성을 알기 어려운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과기부총리가 된 부총리 부처로서의 과기정통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고려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립 서비스에 그친 느낌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선 후보들의 정책 차별성 없이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나열한 것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